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속에 뭐가 있냐면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이제 다친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면 그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공무상 요양을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도 보면은 이제 근로자, 내가 보통 이제 산재보험 같은 거 다 들잖아요. 사대보험에. 그러면 이렇게 산재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 이런 걸 하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yes, 오와 no 이렇게 하면 이제 만약에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대해서 이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뭐 이런 거 취소 심판 청구나 아니면 취소 소송 뭐 이런 거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래서 이런 걸 규율하는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주로 제가 업무상 재해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양 신청을 이제 출퇴근 중에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게 이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뭐 공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다치면 뭐 이거는 뭐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중에서도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게 공무상 사고이냐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공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과연 이 업무적인 환경과 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제가 하는 분야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방관들 경우에는 이제 그 유해 화학 물질을 많이 흡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소방관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뭐 폐암 같은 경우 이런 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충분히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도 어떤 데이터, 그다음에 의학적인 관련성 연구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그거는 공무상 질병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37조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 다음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뭐냐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있는데요. 보통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에 발생한 사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요. 보면 회식과 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이런 게 있고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보통 추가 상병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다음에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제 공무상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민원을 받아서 그러거나 뭐 멱살이 잡히거나 아니면 뭐 학생들의 어떤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겪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거는 업무상 질병 아니면 업무상 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퇴근 재해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통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하면 너무 명백한데요. 그 외에도 본인이 이제 자차를 이용하면서 출퇴근하는 와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자차를 이용을 해서 회사를 갔다라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의 경로와 방법, 그 사람이 늘상 다니던 그 경로와 방법에 따라서 그 출퇴근 중이었느냐. 그래가지고 보통 사례 중에는 내연녀 집에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져서 그 평상시 그 사람의 주거지와의 노선하고 달라서 확인해 보니 내연녀가 사는 집에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겠죠. 예,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로 하급심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뭐냐면, 보통 회사나 국가기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체에 보통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와중에 다치면 그것은 업무상 사고인가? 그러니까 일은 그냥 단순하게 동호회 활동 중은 사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 수 없어서 그 중에 다치면 업무상 사고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그게 업무상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가 그 동호회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통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이런 것 때문에 사내 동호회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내 동호회 중에서 야구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근데 이제 주말에 보통 그 사회인 야구단의 리그 대회가 있잖아요. 그 리그 대회에 참가해서 그 경기를 하는 중에 그 발목이 다쳤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회사가 사내 동호회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비를 지원하고,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사내 야구단이 창단돼서 사회인 야구단으로 원고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각 회사의 경우에는 단순 친목 도모의 차원을 넘어서 그게 이제 금융 관련 종사자들의 친목 및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포함해서 야구대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사내 야구단은 각 회사를 대표해서 매년 그 대회에 참석을 해왔었고, 각 회사도 이걸 굉장히 그 사내에 알리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대외적으로도 사내 야구단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활동을 하고, 그런 것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사내 야구단이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 보고서와 지출 확인서를 보고받고 결제하는 등 사내 야구단의 참가비 외에도 평소에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야구 장비, 그 다음에 회식비 등을 지원한 점을 종합해보면,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각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자체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 참가가 강제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 회사 자체가 뭐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했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그러한 특수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라도 업무상 재해와 관련돼서 요양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 그 블로그에 회식과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 그 다음에 음주, 그런 보통 회식을 하면은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술이 어느 정도까지 그 개인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누가 조직에서 강제하지 않는 한 그 이상 과다하게 먹으면 그거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 내에서의 어떤 회식이라고 해도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난 것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게 법원이니까요. 그런 블로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내 동호회 활동 중 다친 경우에 업무상 사고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